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키움 API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1강이 될 텐데요. 키움 오픈 API 사용하기. 그래서 키움 오픈 API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내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API를 이용해서 증권사 서버에 연결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키움 API의 역할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사용자 EXE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게 될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서버 부분이 증권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픈 API라는 어떠한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서버에 연결을 해서 어떠한 주식 데이터를 받아온다던가 또는 이제 매매 주문을 넣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오픈 API라는 파트를 나눠서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이 오픈 API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오픈 API는 다시 서버에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 요청을 하겠죠. 서버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오픈 API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응답을 다시 오픈 API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API와 서버 사이에 이제 소켓 통신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두 레이어 간의 데이터가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오픈 API에 전달이 되면 오픈 API는 사용자 프로그램에 알려주게 되고 사용자 프로그램은 그때 다시 오픈 API를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부분으로 가져오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API의 인터페이스는 우선 OCX 컨트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요청 및 수신은 OCX를 통해 API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개발하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직접 증권사 서버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OCX라는 일종의 매개체를 두고 통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용자 프로그램과 증권사 서버 사이에 우체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OCX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API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키움 오픈 API는 키움 사이트에서 이렇게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다운받은 오픈 API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떠한 오픈 API 경로에 이 오픈 API OCX를 포함한 다양한 파일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는 증권사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키움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선 한번 API를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 키움 홈페이지죠. 키움 증권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오픈 API 트레이딩 채널 밑에 오픈 API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아까 PPT에서 보신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선은 이 오픈 API 서비스 사용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용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마치시면 간단한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사용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마무리하신 분께서는 오픈 API 설치 이 모듈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오픈 API 설치 파일이 설치가 되고요. 이 파일을 그냥 순서에 맞춰서 설치 진행을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문서 C 그다음에 키움 커먼
오픈 API 이쪽 부분에 보면은 이 오픈 API라는 폴더가 생겼고 이렇게 OCX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OCX가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등록을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별도의 레지스트리 등록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어떻게 OCX를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은 상시 모의 투자 신청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모의 투자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래밍을 이제 테스트할 때 직접 실제 계좌로 테스트하기보다는 모의 투자 계좌로서 테스트를 한 후에 실제 계좌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맞고요. 모의 투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 보이시면은 모의 투자 참가 신청 누르시고 투자금 원하시는 대로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은 최대한 길게 3개월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길게 해주시고 필명, 그 다음에 경력, 직업 이런 것들 설정하셔서 참가 신청하시면 이제 모의 투자 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환경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링크가 보이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죠. 여기에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의 커뮤니티 2017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이 커뮤니티 17을 누르시면은 그 인스톨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넷 프레임워크 4, 그 다음에 C#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을 하면은 이 화면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키움 오픈 API 이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선 파일 위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컨트롤 시프트 N 누르셔도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WPF, 윈폼, 콘솔 앱 다양한 형태의 개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윈폼, 윈도우스 폼, 넷 프레임워크죠. 윈도우 폼 기반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대부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윈도우 기반이고 이 윈폼이라는 거는 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샘플 1 프로젝트 간단하게 이름을 한번 짓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은 여기 보이시는 어떠한 이제 윈도우 창 모양에 보이시는 일종의 이걸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폼 형태를 어떻게 뭔가 꾸밀 수 있는 화면이 보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여기 구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프로그램 CS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폼 1 여기 보이시는 폼 1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C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이 static void main 메소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application.enable visible styl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set compatible text rendering default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pplication run에서 new form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결국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그냥 한번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빈 창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 창이 뜰 수 있었던 거는 이 세 개의 명령이 진행됐기 때문이고요. 다시 프로그램을 일단 종료를 하고 여기에서 보면 결국에 이 new form이라는 거는 방금 보이신 창을 이제 클래스로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new form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쪽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그냥 form 1 이 가장 윗부분을 누르면 아까 보이신 이 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안쪽에 세부 하위 이제 파일이 있는데 form1 디자이너 보면은 일단 코드가 있고 또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여기 생성자 메소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클래스는 form1 이 디자이너 부분도 클래스는 form1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partial 키워드를 통해서 두 개의 파일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 부분에서는 여기 이 컴포넌트들 예를 들면 이렇게 버튼 같은 걸 추가했을 때 디자이너 부분에 버튼이 추가가 된 거죠. 다시 여기 보면은 버튼 1만 있는데 버튼 하나 더 추가하면 버튼 2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form1.cs 대괄호 치고 디자인된 부분은 이 form1 디자이너 CS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부분에다가 어떤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인, 드래그 아웃을 통해서 드래그 인, 이제 드래그 다운을 함으로써 코드를 직접 생성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form1 부분에서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라던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에 그 프로그램 실행을 정의를 하는 곳이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API에다가 데이터를 요구하고 뭐 주문을 넣는다던가 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버튼을 딜리트를 통해서 지우게 되면 실제 코드에서도 이제 관련 코드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form1 designer.cs 부분은 가능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직접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이 가로 대괄호 되어 있고 한글로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에서 드래그 인, 드래그 아웃을 통해서 이제 화면 구성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파일에서 이벤트를 등록하거나 API를 사용하는 코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 키움 API를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우선 API OCX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 화면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도구 상자가 있을 텐데 왼쪽에 도구 상자를 가장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제 이 일반이라는 항목이 있죠. 일반이라는 항목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이 KH 오픈 API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KH 오픈 API 컨트롤이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생겼고요.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 이제 항목 선택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넷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컴 구성 요소 이런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컴 구성 요소를 누르시고 앞에서 API를 설치를 하셨다면 여기 KH 오픈 API 컨트롤이라는 게 리스트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KH 오픈 API 컨트롤 왼쪽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KH 오픈 API 컨트롤이
일반 항목에 추가가 되는데요. 이 컴포넌트들을 이제 드래그 하셔서 폼 아무데나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버튼 추가하시는 것처럼 추가를 하시면 잠깐 디자인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AX KH 오픈 API 1이라는 객체가 참조 변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his AX KH 오픈 API는 new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AXK 오픈 API 라이브러리에 있는 AXKH 오픈 API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얘가 바로 OCX가 되고요. 이제 이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 요청을 하거나 주문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API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하는 순간 그냥 간단하게 API가 프로그램에 탑재가 된 겁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한번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이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의 프로그램에는 키움 AP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아직은 다른 별도의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은 없죠. 이제 이 오픈 API가 보면은 코드에서 AXK 아까 다른 partial 클래스 이 부분에 디자이너 부분에서 AXKH 오픈 API 1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증권사의 데이터를 요구할 때는 이 객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객체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comConnect 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로그인 과정이 결국에는 이 API와 증권사 서버 간에 이제 연결을 맺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또는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이 connect라는 메소드를 진행을 해서 우선 API와 서버 사이에 연결을 맺어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 요청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어떠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AXKH 오픈 API.comConnect라는 메소드를 여기 보면 생성자, 이 form 클래스의 생성자가 되겠죠?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반환 타입이 생략이 되고요. 생성자 메소드 안에 이 생성자는 언제 호출이 되느냐면 여기 보이시는 programs 이 부분 결국에 프로그램 시작 지점에서 아까 보여드린 application.run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new form1이라는 이 form1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죠. 생성자라는 거는 객체가 생성될 때 이제 호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initialize component라는 메소드는 여기 메소드를 호출했다는 건 어딘가에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메소드는 여기 디자이너 부분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컴포넌트 및 API 객체를 생성하는 모든 코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런을 호출할 때 이 form1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서 initialize componen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 메소드 안에서 아까 디자인에서 추가했던 버튼과 같은 컴포넌트들의 객체를 모두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별도의 명령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컴포넌트들이 생성이 됐으니까
AXKH 오픈 API라는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 connect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실행을 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근데 한번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API를 사용을 할 것인가, 즉 이 API 사용을 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뭔가 키움증권 관련된 창이 하나 떴습니다. 이제 이 창이 OCX 관련된 창이고요. 뭔가 처음에는 보신 것처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방금 이제 실행을 했을 때 별도의 로그인 창이 뜨지 않은 이유는 미리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한번 다시 로그인을 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끄고 시작. 이렇게 보면 로그인 창으로 화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해야만 API와 증권사 사이에 연결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버전업 처리를 하고요. 잠시 기다리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가끔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버전 처리를 받으시려면 현재 실행 중인 오픈 API OCX 탑재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확인을 누르시기 전에 방금 제가 폼 1에다가 이 OCX를 등록했기 때문에 폼 1을 종료를 하시고 이때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종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 버전 처리가 완료가 되고요.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고 알림창이 뜹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서 아까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켜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예, 다시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 버전 처리가 완료가 됐고 이제 실제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상태로 로그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서버와 통신 연결이 되었다는 어떠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 우클릭을 하시고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해 주셔야 이제 계좌에 대한 정보나 주문 같은 것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해주시고 여기 오토를 체크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별도의 로그인,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